안녕하세요. 범바라모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수출이 491억 달러를 찍고 무려 마이너스 1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16개월 만에 완전히 감소세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려 10% 이상 감소되는 추세로 지금 이 수출 궤적이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체력이 계속적으로 하향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한국의 1월 수출이 10% 이상 줄었다라는 그런 이유도 밝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한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펀더멘털 면에서 해외 자본이 금융시장만 봐도 어제는 1조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선순환되지 못하는 피가 제일 잘 돌아야 할 수출 부분에서 이렇게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수출 지수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수출 지표의 이상 신호, 확실히 빨간 이 불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수출,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표 변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가장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던 부동산 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인 아파트 시장에서의 약세 현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장의자일 레디언트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아이콘 아닙니까? 비강남권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이 가치적인 면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2달 남은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에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공사비 문제 때문에 GS건설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붙었었는데 이제 파란불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4구역 조합이 시공사 GS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309억 원 증액 아니죠. 이걸 전격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입주 시기가 다소 늦춰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참 문제입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가 지금 원가비 상승분이나 또 이 시공사의 또 수익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안 240억 원보다 69억 증가하는 그런 이 증액안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재건축, 재개발 발 잘못 들였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추가 분담금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서울 입지, 상급지라 해도 재건축, 재개발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이 원조합원들 역시도 상당히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 높고, 또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당초 엄청나게 고점에서 치른 이 분양가보다 훨씬 더 이 작은 부담을 안고 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천루를 이루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서울에서의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 산다 해서 그 가치가 맥스로 간다는 보장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렇게 기대했던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폭탄의 내관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역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락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대조정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영끌족들 무리하게 자기 수입의 몇 배 이상을 자금을 끌어다가 고점에 걸린 아파트 딱 걸어놨는데, 이게 계속적인 아파트 가치의 하락 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0% 급락에 영끌족들 비명 지르는 그런 소리 기사에서 흔히 볼 수도 있고요. 노도강집값 본격 하락화되고 있다는 모습도 역시 서울의 중급지, 하급지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 가치가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목동, 여의도 신고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거 샘플로 보자면 굉장히 아주 단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도 나름 가치 측면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논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 가치,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를 가진 곳도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뭐 장의자의 레디언트처럼 분담금 문제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향화가 아파트 경매 건수 뭐 4년 만에 최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뭐 보시다시피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전역에서 일주일 상간에 2억 이상 떨어지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쪽은 그래도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아서 하락 거래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뭐 2억 이상 떨어지는 것들 좀 눈에 띄고 있고요. 1억 8천, 1억 6천, 1억 2천 뭐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무시 못하는 게 전세가죠. 지금 뭐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상간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2단지가 8억 2천 정도 전세가 65% 하락하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녹번 역시도 6억 8천 50% 이상 뭐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센지 역시도 6억 8천 이상 15억 정도 하네요. 30% 이상 전세가가 떨어지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시장 상당히 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매가를 확실하게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점에 몰린 집값 하루빨리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호가 세력들이 뭐 끝까지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전방위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쓰나미 같은 금융 대변화, 금리, 환율, 또 국채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가세를 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또 뭐 무순위 집중 관심도가 뭐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무순위 집중은 무조건 분양가가 5년 전, 8년 전에 나오는 분양가로 나오면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여기 30평대가 떴었는데 다시 중대형 평수도 떴습니다. 어제 84제곱에서만 나왔던 물량이 다시 풀린 건데요. 8년 전 가격이라면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40평대, 105제곱이죠. 3억대라는 점도 8년 전 분양가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 세개동 342세대 중에 어제 84제곱만 나왔었어요. 근데 자녀 세대 2세대가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84D와 105B인데 84D는 3억 정도 하고요. 105B는 3억 9천 정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뭐 1002호, 703호, 뭐 10층과 7층에 위치한 뭐 비교적 로열층입니다. 3억대라는 가격이 굉장히 흥미가 있는 거고 일단 여기 매매가가 42평이 8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죠. 분양가에 비해서 상당히 주변 시세는 여기가 뭐 거의 12억, 13억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뭐 세종 아파트 값이 거의 뭐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8억 정도 수준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3억 정도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방 압력을 받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이 차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42평 전세가는 3억 4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겠고요. 어제 소개해드린 84B는 3억 2천, 이 84D보다 조금 비싸게 나왔지만 여전히 3억대라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발코니 확장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확장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저렴한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매매가가 거의 뭐 6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2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무주택자도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유주택자는 더 이상 무순위 집집에 청약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제한이 걸리게 됐는데 아마 마지막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3월부터는 아마도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 전혀 접근 불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84제곱과 105제곱도 3억대 가격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서 무순위 틈새 어찌 보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청약 가능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어느 곳에 사는 분이건 간에 성년자라면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이런 약화 현상, 뭐 고스란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의 금융시장 지금 뭐 출렁거리고 있죠. 매일매일 이 금융시장의 미국의 판도에 따라서 한국의 자산시장은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 시장은 딥시크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중국이 만들어낸 AI 기반 뭐 기술력
뭐 총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 메타가 AI 기반 이 기술력을 집약하는 데 있어서는 뭐 10분의 1 비용밖에 들지 않는 그런 뭐 엄청난 저비용으로 챗 GPT, 오픈 AI 기술을 능가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10분의 1 비용으로 AI 기술을 구현했다는 얘기죠. 결국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 중국 AI 기술의 원천은 이 엔비디아 수출 금지 품목을 장착한 부분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소스 역시 우회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술 부분을 탈취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딥시크의 충격이 어찌 보면 중국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뜯어보면 기술 부분에 있어서 부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양원펑이라는 청년이 뭐 딥시크 회사를 설립하면서 미국에 대한 엄청난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게 후폭풍, 역풍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화되고 있죠. 조금 어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추세. 그것도 초반에 초장에서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2월 1일 되면서 트럼프 관세 부과 재확인했습니다. 하락 반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S&P 지수가 0.5%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 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64포인트 내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함께 하락 마감하는 그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25%, 10% 각각 관세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캐나다 환율 역시도 뭐 상당 부분 자국의 가치 통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멕시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안화 역시도 환율 등살에 정말 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지표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 뭐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게 지금 딥시크 연관 부분에 있어서는 렉이 딱 걸려가지고 어제 잘 나가다가 바로 꼬로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들 이게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스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초강달러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기준금리 역시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인상 쪽으로 다시 반대 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뭐 시들시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월 중에 비트코인이 뭐 2억을 돌파할 거라는 엄청난 핑크빛 전망은 뭐 시들시들 해버리고 있고 그러나 역시 2월 장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 역시 살짝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2월달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서 이런 금융에 대변하는 한국의 자산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월에 미국 행정부 교체로 인해서 주식과 가상화폐 상승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지만 미지수 X로 변했다. 결국 2월 위기설 충분한 어떤 이 자본 유입의 혜택을 입은 미국 시장이 어찌 보면 이런 변수들 때문에 뭐 나락갈 수 있다라는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깔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뭐 계속적으로 파월이 견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매파적 동결, 심지어 매파적 인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적인 어떤 공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기술 추격,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관세를 치고 나가는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도 금융시장과 가상시장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본 유입력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이런 악재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반등의 시점이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런 고스란히 변수를 안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틈새의 폭은 상당 부분 대폭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힐스테이트, 뭐 세종 리버파크처럼 이런 무순위 줍줍의 시장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버티고 있는 지금 호가세의 가격은 더 이상 뭐 기초 체력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티고 했지만 결국에 와서는 스스로 가격표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이 비대칭 매수 접근 역시 관망세
고점의 가격과 맞닿이 하지 않겠다. 가장 현명한 우회적 저점 진입의 기회를 잡으려는 그 매수의 관망세가 더 훨씬 우세하게 전개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뭐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호재란 단 1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언급해드린 이 수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무엇보다도 경제 기반이 좀 튼튼해야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궤적을 걸어놓을 어떠한 호재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약간의 어떤 불안한 공포 심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폭풍의 영향도 고스란히 한국의 전통적인 아파트 시장의 가치가 그 영향을 흡수할 가능성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블한 북톡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